피드백은 레드리오스님의 흔한 판타지라는 소설입니다. 일단은 굉장히 이제 피드백을 받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올려주셨다고 합니다. 이제 근데 되게 공신폰, 그러니까 폰으로 글을 쓰신다고 해요. 이제 학생이시여가지고 공신폰을 사용하신다고 하는데, 어쨌든 일단 피드백을 들어가기에 앞서 이 소설에 대해서 좀 읽어본 결과 치명적인 문제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정말 이 소설에서 너무너무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재밌지 않다는 문제점이 조금 치명적으로 있었어요. 이 소설은 재미를 느낄 포인트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아니 이렇게 하면 너무 쓰레기 같은데, 이게 그러니까 웹소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재미를 느낄 포인트가 아예 없어요. 이게 주인공은 하위 1% 마법사입니다. 근데 용병이 돼요. 용병 신청을 합니다. 이게 용병 신청을 하는데, 그 하위 1% 마법사면은 당연히 이제 여기 세계관에선 대부분 다 마법을 쓰나봐. 근데 마법을 써도 이제 용병 신청을 하는데, 이제 용병에서도 급이 굉장히 낮은 애로 용병이 되거든요. 근데 이 급이 낮은 애한테 귀족이 친서를 갑자기 보내요. 뭐 추천을, 자기의 계획에 참여해달라 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 그렇게 요청을 해요. 그 다음에 끝나요, 일화가. 참여합니다. 이렇게 하고 끝나는데, 자, 일단은 뭐 대충 이런 느낌인데, 자, 이게 일단은 중간에 이게 왜 재미가 없었게 느껴졌는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일단 하위 1%죠. 본인이 마법과 관련된 분야에서 하위 1%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오늘 자기가 굉장히 못하는 캐릭터라, 그러니까 되게 재능이 없다, 밑바닥이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근데 얘는 용병이 돼야 하는 이유가 있대요. 그러니까 용병이 돼야 하는 용병이 될 만한 재능이 없는 애인데 용병이 돼야 하는 이유가 있대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얘가 그거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그것까진 괜찮아. 얘가 용병이 왜 돼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1화에 굳이 나올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부터 시작되는데, 이유가 뭔가 있는 듯이 나와. 그러니까 뭐냐면, 이유는 정말로 별거 없는 거지만 아직은 박힐 때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약간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도 괜찮아. 나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도 괜찮은데, 자, 여기가 문제가, 여기서 이제 얘가 이제 짐 정리를 해요. 이제 학교를 다녔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짐 정리를 해서 용병이 되려고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여기서 이 마법 서적을 모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마법사였으니까 마법 서적을 모은단 말이야. 마법 서적을 모아서 이제 근데 이 마법 서적을 팔려고 해요. 자기가 재능이 쓰레기란 걸 알았으니까 마법 서적을 이제 모았던 마법 서적을 팔려고 할 때 갑자기 이제 여기서 편지가 와요. 이거부터가 여기에 문제거든요. 일단 편지부터 좀 에바였는데, 자, 여기부터 자, 귀하를 포함한 2명. 그러니까 이 170만 명에 달하는 용병 중에서 2명한테만 보내는 푼 편지에 얘가 당첨이 돼요. 근데 왜 그런지는 몰라. 그러니까 해당 계획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니까 뭔 계획인지도 몰라요. 뭔 계획인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지원을 해줘요. 그리고 막 그럽니다. HU의 관계자 리에프 포트라고 나오는데, 자, 여기서 예상하셨듯 리에프 포트는 케인의 집에 보관되고 있는 수많은 마법 이론 관련 서적들 마법 이론 관련 서적들을 저술한 사람이래. 예상을 못했어요. 뭐 얘기를 해줘야, 뭐 건덕지가 있어야 얘기를 하지. 어떻게 얘가 가지고 있는 마법 서적의 저자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예상을 해요. 예상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되게 여기 리에프 포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거절을 뭔 말인지 모르겠어. 아직까지 이게 이를테면 이런 느낌이라고 하는데, 이를테면 이런 느낌이라고 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봅시다. 초대장을 열어 받을 수 있게 된 것이 그리 나쁘지는 않다. 나쁘지 않은 일이야, 초대장을 받게 되는 일이. 이렇게 초대장을 받을 때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시간을 어떻게든 내보는 게 좋다. 그렇대요. 그 다음에 거절을 반복하다가 언젠가 고립된다. 그래, 계속 뭔가 초대장이 왔을 때 계속 거절하면 고립되는 게 맞지. 아직까지는 초대가 끊기지 않았지만 빈도가 줄어드는 게 확실히 느껴진다. 이를테면 이런 느낌이래요. 무슨 느낌이죠? 뭐죠? 뭔 느낌인데? 아니, 무슨 느낌인지 모르겠어요. 이를테면 이런 느낌이라고 되게 말을 해주는데 뭔 말인지를 모르겠습니다. 무슨 전개인지를 모르겠어요. 애초에 얘 초대장을 왜 받은 거야? 아니, 초대장이 왜 온 거고? 얘 누구예요? 얘 하위 1% 용병이라며. 하위 1% 용병인데 얘가 갑자기 자기한테 친서를 보냈어. 왜죠? 아니, 왜 보냈는지 안 나와도 돼. 근데 왜 보냈는지 안 나와도 되는데 대체 그걸 이런 느낌이라고 하면은 뭐 어떻게 하려는 거야? 그리고 이분이 이런 식의 서술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이야기하는데 그 다음에 저기 위에 잉크가 있는데 뭐뭐 하는데로 끝나는 게 진짜 많아요. 이분이 되게 그런 게 많아. 그런 서술이 보면은 설명조 서술이 진짜 많습니다. 이렇게 뭐뭐 하는데 뭐뭐 어떻게 됐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일단은 얘를 만나고 끝나요. 근데 일단 소설의 스토리를 그 안에서 보는 게 아니라 굉장히 밖에서 관조하는 느낌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상황 설명이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상황 설명조 말이 너무 많아요. 이 상황을 설명하는 말이 너무 많아요. 이거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아침이 되자 케인은 먼저 집안을 정리했다. 케인이 집이 상당히 지저분하다는 뜻은 아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라. 같이 일하기로 한 사람의 집을 찾아갔더니 내가 썼던 책. 그러니까 얘가 무슨 말을 하냐면, 얘가 이제 이놈이 이 새끼 얘 이름이 뭐였지? 하여튼 이 리에프 포트가 자기 집에 오기로 했어요. 자기 집으로 오기로 했는데 얘가 찾아왔을 때 자기가 쓴 서적이 이 집안에 있으면은, 그러니까 자기가 쓴 서적이 집안에 있으면은 뭔가 자신에 대해서 조사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게 돼서 그 책들을 치워놓는데 이게 말이 되나?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 나비계곡이 다른 사람 집을 갔어요. 다른 사람 집을 놀러 갔는데 거기에 만년만한 귀한 플레이어가 꽂혀져 있어. 그러면 기분이 좋거나 그렇지 않을까? 기분이 좋지 않을까? 갑자기 얘가 그거를 가지고 나에 대해서 조사했다고 이렇게 착각을 할까? 뭔 말인지 모르겠어. 아니 대체 뭐지? 그래요. 일단은 어떤 개연성으로 스토리가 진행되는지 종잡기가 어려워요. 얘가 애초에 뭔지를 모르겠어요, 주인공이. 그리고 주인공의 캐릭터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주인공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주인공이 어떤 인물인지는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성격도 모르겠고 목적도 모르겠고 얘가 가진 가능성이나 이런 거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주인공에 대해서 사실 주인공이 등장했을 뿐 주인공에 대해서 전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보는. 그 가장 중요한 건데요. 주인공이 이게 보통 주인공을 하위 1%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 주인공을 하위 1%로 하면은 이거를 반전할 만한 뭔가를 제시를 해줘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은 존나 약하지만 뭔가 이제 또 특별한 일에 그 특별한 계기로 인해서 발전을 할 것이다 라는 좀 가능성을 제시해 주는데 아무 가능성이 없어요. 그냥 이상한 귀족한테 초대장이 오고 그걸 받아들이고 끝이에요. 이걸 복선이라고 넘기기에는 이후 전개에 대해서 아무런 기대감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흥미가 없어요. 복선은
이후 내용을 궁금하게 만들어주는 장치인데 이후 내용이 궁금하지가 않아요.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일단은 주인공의 그 기대감을 좀 충족시켜주는 거에 대해서 좀 장치를 넣으셔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1화였어요. 이상 여기까지 웹소설 피드백이었습니다.